의사진행 발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특활비와 관련해서 법무부만 그 집행 지침을 공개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죠? 특활비 집행 지침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역대 정부나 마찬가지고요.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의원님께서는 새로 오셨지만 법사위에서 작년 법사위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제출하지 않는 것을 양해한다라고까지 국회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 필요에 따라서 그 결정에 따라서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저는 처음 와서 잘 몰라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만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적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똑같이 범죄와 관련해서 다루는 경찰청도 특수활동비 집행계획 지침서를 공개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물론 가리고요. 조세포탈범들 다루는 국세청도 역시 집행지침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도 가리고요. 검찰만 용가리 통뼈입니까? 국민들 상식과 눈높이 위에 있어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혹시나 국회가 요구하는 사안들이 지나치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그거대로 국회가 질타받고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공개도 하지 않고 지침도 내놓지 않아요. 최근에 그 뉴스타파를 비롯한 4개 단체가 소송 끝에 검찰의 특활비의 집행 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특활비의 백지 영수증 넘쳐나고 있고요. 감찰부장 하셨던 분이 뭉칫돈 특활비에 대해서도 증언한 바가 있고요. 기록물 무단 폐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범죄 성격도 있어서 오히려 국민들이 검찰의 이 특활비 집행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검사였을 때는 이거 수사 대상이었을 거라 생각하고 국정원의 특활비 관련해서도 수사하셔서 참 많은 사람들 기소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게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좋은 역할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수사에 박수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얘기하는 건 집행지침에 맞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국세청이나 경찰청의 집행지침을 보면 아주 원칙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걸 생각해 볼 때 검찰 특활비 집행지침은 혹시나 내 멋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나? 혹은 이쁜 놈 더 많이 주고 미운 놈 조금 주자 이런 지침이 있나 싶어서 집행지침에 맞게 했다고 하시니까 그거 좀 봅시다 그랬어요. 범죄 수사와 관련된 건 빼고. 그런데 안 줘요. 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이 만일에 어떤 기관이 특활비 이따위로 집행하고 있다 알았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수사하고 처벌했겠죠. 국민 혈세 낭비하고 범죄 혐의 소명하는 거 하고 처벌하는 거 검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국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보는 거 우리 국회의 역할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달라는데 글쎄요. 저는 그래 처음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법조인이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 상식에 맞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검찰의 특활비 집행 과정도 문제지만 검찰의 특권의식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는 지금 검사가 아니시잖아요.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으시고요. 제 말이 혹시라도 틀린 게 아니면 국민적 상식에 이게 부합하다 싶으시면 검찰과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고 얘기하시는 게 맞지 무조건 감싸는 거. 검찰에 그냥 여전히 맡은 역할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의원님께서 새로 오셔서 모르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 지침의 공개에 관해서 지난 정부 하에서도 명시적으로 옆에 있는 박범계 장관이 포함해서 저는 지난 지침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동훈 장관에게 지금 이 지침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면 공개하고 그게 타당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윤석열 정부의 모든 부처의 장관들이 무슨 문재인 합창단이에요? 뭔 일만 나면 문재인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걸 얘기하고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중에 합리적이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밀이나 업무 국세청이랑 장애상의 경찰청이 잘못 공개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좀 검토해 보세요. 검토를 해보십시오. 네, 검토해 보시고요. 하나 더 아까 이민청 얘기 나왔는데 저도 이민청 관련해서 관심 많고
이민 정책이 국가적 되게 장래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도와드릴 수도 있으면 같이 하겠다 생각인데요. 근데 저도 역시 좀 설명 좀 해주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했더니 한 번도 안 왔고 자료 제출도 뭐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뭐 내부 검토 중이라서 비공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고 의사수렴 중이다라는 말씀을 달에 뭐 이렇게 진행될 내용이다. 뭐 신설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고요. 상반기 안에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그 추진된 현황이 5건 전부 포럼, 토론회 세미나 이런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상반기 벌써 지났고 이제 하반기라 진행 상황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하네요. 예, 위원님 저는 이 문제를 정말 국익의 차원에서 선의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것을 과연 과거에 이민청이 여러 차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도 해가지고 여러 차례 시도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디테일에서 과연 지금 현재 이민 정책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부서에 나눠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 나눠져 있는 그 정책들이 다 법과 연계가 돼 있어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거를 전체 한 군데서 다 한 군데다 모두 그냥 한꺼번에 모으는 방식으로는 이게 현실적으로 과거에 실패한 이유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법무부가 이거를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걸 알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가는 과정인데 네네. 그게 또 다른 부처의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거지만 잘 할 것이라 말씀드리고 네. 제가 어느 정도 중간 단계가 되면 의원님께 제일 먼저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민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제 연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민 법제 개선 뭐 연구 용역 이런 것들도 지금 일부 들어가 있어요. 하고 있죠. 예. 유찰된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유찰 몇 번째 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건 제가 잘 여러 차례 지금 유찰이 돼가지고요.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설명해 주시면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이민 관련 연구 정책 연구 용역 4건 중에 3건 유찰이 됐어요. 근데 연구 용역 공고 금액이 겨우 5천만 원입니다. 당초 보면 범죄 예방 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익액 1억, 또 취업비자 청년대 도입 해외사례 연구 8천만 원, 그리고 심지어는 뭐 법무부 내 내부 조직력의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5,500이 쓰였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시고 이승만 정부 때의 토지개혁 이후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던 건데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신경 많이 쓰시고요. 행여나 국민들이 이 이민 정책이 장관이 여기저기 가서 사진 찍고 장관 폼나는 정책으로 끝나지 않아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장관 폼나는 정책이 아니고 국가의 틀을 잡는 정책이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고 관련해서 좀 정리해 주시죠. 설명 이런 것들은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솔직히 설명하실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잠깐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부 연구 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출국 이민 정책 관리단 추진 TF를 작년 12월에 작년에 만들어서 그걸 집중적으로 저희가 직접 챙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 용역 면에서는 사실 이건 좀 부차적인 면으로 운용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산하는 보고서와 저희가 직접 출장하는 부분이 훨씬 많고 그리고 조금 늘어지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출국 이민관리청을 만약에 띄웠을 때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하려는 게 뭐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청사진이 뭔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발표한 것처럼 E74를 중간 단계의 비자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들의 적응도와 한국어 그리고 그 한국에서의 어떤 로열티 같은 걸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단계를 만드는 식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과 함께 설명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말씀을 계속 해주시면 저희는 뭐 경청하면서 같이 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결국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정리해 주십시오. 자, 박용진 의원님.
의원님, 제가 요거까지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답변하십시오. 로톡 문제는 사실 국민의 사법 접근성의 제고의 문제와 그리고 변호사 시장 공공성의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문제되는 것은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문제, 그건 이미 끝난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불기소가 다 끝났으니까. 변협의 광고 규정에 따른 징계에 관한 처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가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마지막 단계일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절차와 저희가 지금 외부 이 위원회가요. 이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총 저는 참석 안 하니까 8명이 들었는데 법무부 직원 2명과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 인원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토론을 이어가고 심의가 되고 있는 거고 미뤄지는 게 아니고요. 대상자가 123명에 달합니다. 각각의 또 의견도 내고 대리인도 내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가 충실하게 진행되겠다는 것이 하겠다는 것이지 이걸 뭐 만연하게 늘릴 생각은 전혀 없고 그리고 이 위원회의 특징은 다른 위원회하고 달리 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법무부 장관을 기속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걸 안 받아들일 권한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 내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할 것이라